자, 오늘은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내년 7월 말에 정부에서 2021년, 그러니까 새해의 세법 개정안을 공고를 하고요. 이거를 6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2020년 연말에 국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거를 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된다고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니죠. 이 세법 개정안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세법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주로 금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 2020년에 세법 개정안으로 올라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오늘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금융투자소득세, 즉 국내 주식을 샀다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현재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세금이 없죠.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국내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과세가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개형 ISA에서 국내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것이 전액 비과세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엄청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형 ISA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골자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은 원본이 보존되지 않는, 즉 원금이 보호되지 않는 거를, 예적금을 제외한 주식, 펀드, 파생상품, RP 이런 상품들을 이제 금융투자라고 하고, 이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이 크게 국내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펀드가 있겠죠. 국내 주식이 들어가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해외 투자는 주식을 사고 팔 때도 있고 기타 금융 투자 소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파생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예적금이라든지 기타 RP라든지 등등등 기타 상품이 있을 거예요. 국내 주식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 계좌가 있고요. 오늘의 핵심인 ISA 계좌가 있는 거죠. ISA 계좌. 현재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 국내 주식에 대한 거는 비과세죠. 당연히 ISA도 비과세겠죠. 그리고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를 내는데, ISA 계좌에는 어떤 혜택이 있었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9.5% 분리과세한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 국내 주식형을 해도 배당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200만 원까지 비과세, 물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3년부터 대대적으로 바뀌는데, 이 일반 계좌에 양도 차익이 있고, 그러니까 샀다 파는 차익, 그 다음 배당, 이자 배당 있을 텐데, 이 양도 차익이 엄청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5천만 원까지는 일단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은 없어. 공제예요, 공제하고, 5천만 원이 초과하는 중에서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낸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면 세금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증권거래세 0.23% 정도만 냈는데,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억을 벌면 5천만 원 빼고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낸다 이거예요. 그럼 5천만 원에 20%니까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지금은 안 냈는데 이제는 낸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손익상계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뭐 마이너스 된 게 있으면 마이너스 된 걸 다 까고 실제 순이익 된 거에 대해서만 하는 손익 통산의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세금을 낸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 이 ISA 계좌를 통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했는데 양도 차익이 똑같이 1억 원이 났다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 공제하면 1억 빼기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 남겠죠?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니까 20%. 그러니까 약 1천만 원의 양도소득세, 그렇죠?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데 ISA 계좌에 들어간 국내 주식에서 이익이 났을 때, 양도 차익이 났을 때는 이게 비과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죠. 그러면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ISA에다가 전폭적으로 밀어 넣느냐? 이제 아무리 그 ISA를 통해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을 투자를 유도를 해도 현재 ISA 전체 66%에서 70%는 여전히 예적금이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가야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데 너무나 원금 보장이 되는 예적금 위주로 아직도 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미리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어 놓고 주식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주식을 만약 하면 2023년부터 발생하는 주식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는 이런 혜택을 꼭 누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2021년 연말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배당 소득세는 똑같이 뭐 15.4% 똑같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되는 거고요. 해외 주식이나 이런 일반 계좌가 있겠죠. 일반 계좌가 있을 수 있고 ISA 계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해외 주식이나 기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하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의 단일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기죠. ISA 계좌에는 다른 거는 들어갈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은 당연히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ISA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국내 상장 뭐 ETF 정도만 국내 상장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만 되는 거고 나머지 뭐 ELS나 뭐 DLS나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배당 소득세는 당연히 15.4%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해외 주식이나 ELS 같은 이런 기타 금융 투자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타 금융 투자 상품을 ISA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했을 때 2023년에도 똑같이 250만 원 공제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20%를 세금을 내는 거고요. ISA 계좌는 똑같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2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한다 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손익통산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의 이익이 있는데 손실이 만약에 500만 원 났다. 그러면 실제로 통산하고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뺀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ISA에 대한 건 비과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